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 트리가 설치되어 서울의 도심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람쥐라고 이름이 붙여진 연쇄 강간범으로 시끄러웠다. CCTV에 찍힌 놈의 모습이 거의 신기에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 놈은 혼자 사는 여자들을 노렸는데 순식간에 건물을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고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내려가 사라졌다. 게다가 다람쥐는 귀여운 별명치고는 꽤나 사나운 놈이었다. 잠복을 하던 베테랑 형사 둘을 순식간에 기절시킨 채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도망을 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놈의 수법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범행 주기는 빨라졌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한 경찰에 대한 질타와 조롱은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람쥐에게 현상금이 붙여졌고 놈을 잡는 경찰에겐 1계급 특진의 기회가 주어졌다. 관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들은 놈을 잡기 위해 총동원이 되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쳐가는 형국이었다. 도종이 경찰이었을 때도 몇 번이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종은 죽은 여동생과 슬기, 그리고 친동생 같았던 미영이를 떠올렸다. 연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는 그놈이 자신의 손에 걸린다면 최대한 거칠게 다뤄줄 생각이었다. 어두운 원룸촌의 골목 내부, 도종이 상가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았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의 제트기류가 깨졌다고 했다. 북극의 바람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고 덕분에 날마다 영하의 온도는 역대 신기록을 갈아채우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 도종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장갑을 꼈지만 영하 16도의 온도에선 소용이 없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주머니 난로조차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메시지에 적힌 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로 나왔지만 2시간째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찍 자리를 뜰 수는 없는 일이다. 단 한 번도 그의 메시지는 빗나간 적이 없었으니까. 도종이 어둠 속에서 한쪽을 바라봤다. 사복 형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잠복 근무 중이다. 그들은 몹시 멍청해 보였다. 어쩌면 벌써 일어났어야 할 어떤 사건이 저들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누군가 어떤 범죄를 벌이려 하고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했다면 그들이 형사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을 것이다. 어느 순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도종의 눈이 날카롭게 움직였다. 골목 어귀를 들어서는 어깨동무를 한 남녀 한 쌍. 사내는 모자를 썼고 여인은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도종은 어둠 속에서 그 두 사람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저 새끼 저거 뭐야?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성재범이 도종을 발견하고 말했다. 저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2시간이 넘도록 같은 골목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야 도종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도종과 남녀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졌다. 그리고 남녀가 자신의 옆을 지나쳐간 후 갑자기 도종이 자리에 멈췄다. 두 형사가 그런 도종의 모습을 눈여겨본다. 도종은 분명히 보았다.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사내의 옆에 선 여인의 표정을. 그 여인의 얼굴에 미영의 얼굴이 겹쳐졌다. 편의점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 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미영의 표정을. 그녀는 지금 위험에 빠져있는 것이 분명했다. 도종이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마침 여인이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고 사내는 그녀의 뒤에 바짝 붙어서 있다. 저기요. 사내가 돌아보자 도종은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놈에게 긴장을 주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의 연기를 했다. 혹시 이 지갑 흘리셨어요? 여기 떨어져 있었는데. 사내는 잠시 말없이 도종을 바라봤다. 도종은 다시 한번 늘어지게 하품을 했고 두 형사는 그런 세 사람을 유심히 살폈다. 도종이 지갑 안을 살피며 말했다. 현금도 꽤 많은데. 제 거 아니에요. 현금이 많다고 말을 했건만 사내는 지갑에 관심이 없다. 사내의 말에 도종은 확신을 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현금이 많은 지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 죽은 미영이 도종에게 그녀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한번 보세요.
도종은 서서히 다가섰고 사내는 순간 뒤춤에 꽂힌 칼을 손에 쥐었다. 칼이다. 예? 성재범 경사가 사내의 뒤춤에 있는 칼을 발견하며 말을 했고 최무열 순경이 놀라 되물었다. 도종은 형사들이 어설프게 나서지 않기를 바랐다. 놈에게 서서히 다가서 한 번에 제압을 해야 한다. 도종은 지갑을 앞으로 내밀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바심을 내며 다가섰다. 여기요, 지갑. 순간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내 지갑 아니라고! 그리고 명령하듯 여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뭐해? 문 열어! 여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순간 재범과 무열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질렀다. 야, 거기서! 순간 도종이 달려들었지만 사내는 여인을 도종에게 밀쳤고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다. 도종이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두 발자국만 더 갔어도 놈을 덮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들이 너무 일찍 나서버렸다. 도종이 잽싸게 몸을 일으켜 길을 막았고 반대쪽에서 두 형사가 달려오자 사내는 열리는 문틈 사이로 뛰어들었다. 거기 서라고 이 새끼야. 무열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지만 사내는 이미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도종이 닫히는 문을 보며 여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아가씨, 비밀번호 뭐예요? 뒤늦게 달려온 형사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다. 뭐? 재범이 갑갑하다는 듯 다그쳤지만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말을 하지 못했다. 도종은 최대한 그녀를 안정시키며 차분하게 물었다.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저놈 잡아야지, 안 그래? 4321 여인이 말을 하자 급하게 무열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고 재범이 그 뒤를 이었다. 도종은 겁에 질린 여인을 향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밝은 도로로 나가서 일단 경찰에 신고해요. 할 수 있겠어요? 여인은 도종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다. 다람쥐예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신이 다람쥐라고.